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시기 때문에 취업 관련된 정보도 선배들한테 잘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리버스 학생회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선배들을 만나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많이 취업을 준비하는 곳은 어딜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대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분야의 졸업생들, 저희 동문분들을 한 분씩 만나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리버스 학생 학생회장 김재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졸업생분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공기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다니고 계시는 김샛별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사학번이었던 김샛별이고요. 지금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사업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생명공학연구원의 사업지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 사업 과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정산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저희과 선배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제가 아는 김샛별 선배님은 놀기도 1등이고 공부도 1등이었어요. 맞나요? 약간.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술도 많이 먹고 주로 친구들이랑 뭐 엄청 놀고,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는 딱 공부하고 진짜 재밌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사실 대학 때보다는 재미가 없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재미를 잘 찾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걸 하셨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언론정보학만 전공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언론정보학과 생명공학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쵸. 취업 준비 당시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였는지 왜 거기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생명공학연구원만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정출연이라고 불리는 정부출연연구원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연구원이었고, 왜냐면 대전에 있는 연구원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그 TO가 떴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연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준비했던 그런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턴 같은 경험은 해보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인턴 경험이 있고요. 사실 인턴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학을 했었는데 그때 충대 안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제가 지금 다니는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을 했던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졸업 후에 바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턴을 하였고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지금 생명공학연구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NCS가 가장 공기업 들어갈 때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NCS 그쵸.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다니는 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원이고 공기업은 약간 달라요. 같은 NCS이긴 한데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기업을 가려고 하는 건지 잘 판단을 하셔서 그에 맞는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집이나 이런 공부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수집을 하셨어요?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질문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연구원은 아마 공기업보다 정보가 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설닷컴이라는 네, 그 커뮤니티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리오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게 있었나요? 뭐 인턴이나 뭐 외국어 능력, 자격증 이런 것들 좀 스펙 많이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자격증보다는 인턴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격증은 사실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 입사하기 이전에 인턴이라는 그 기간은 요즘에는 막 금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인턴 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현실이긴 한데, 근데 그 인턴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 조직 문화가 어떤지 경험을 하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일을 맛보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을 풀기에는 많을 거예요. 자소서 항목에도 쓸 게 많을 거고 면접 가서도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인턴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근데 이건 진짜 개인차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소서에 힘을 더 많이 주는 편이었고요. 필기 합격 발표가 나면 이제 한 짧으면 1주, 길면 2주 정도의 그 필기 시험을 서류 합격 발표가 나면은 네, 필기 시험까지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저는 딱 그때만 했습니다. 일주일만. 1, 2주. 1, 2주만 했는데 합격하셨. 근데 그 전에 뭐 조금 빨리 익히면 너무 죄송합니다. 1, 2주 동안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나요? 하루 종일 했죠, 사실. 그때는. 네.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원래 공부할 때 단타로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막 조금씩 하는 건 좋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진짜 공부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8시간, 길게는 한 15시간, 뭐 이렇게까지 밤을 샜던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기업과 사기업도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는 사기업 위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사기업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막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막 활발하고 이래서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업, 조금 더 프리한 조직 문화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랑 뭐 일이나 공부를 할 때랑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차분해지고 엄청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을 딱딱 잘 지키고 어떤 법 체계 안에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게 오히려 저랑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남들이 보면 조금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연구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또 궁금하게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게 공기업 같은 연구원 같은 이런 곳은 완전 소수 인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나게 세다고 들었는데 면접 같은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공기업은 사실 준비하지 않았고요.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 연구소만 준비를 했었는데, 그 두 개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접은 사실 기본이 2차, 많으면 3차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도 있고요, PT 면접도 있고, 그냥 인성 질문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직무와 관련된 심화된 그런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나요,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 사실 조금 뻔한 질문이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답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는지 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진짜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이 원하는 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봐요.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주도하는 리드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서포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리드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뭐 팀장도 많이 했었고 리더의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포팅을 네. 많이 하는 사람이다. 네네. 왜냐면은 사업 지원을 하는 분야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접을 딱 봤을 때 진짜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큰 매력일 수 있겠지만 사실 원하는 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잘 대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면접과 관련된 질문을 여쭤보자면 네. 그 본인이 합격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나만의 장점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본 면접이 PT 면접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미리 서류를 보내고 그에 맞춰서 한 10분, 7분에서 10분가량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7분에서 10분이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그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업무 수행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웠고,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과는 아시죠? 그렇죠. 네, PT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게 가장 크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떨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에 면접 당시에 실제로 면접관들이 발표 잘한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대본을 만들긴 했는데 다숙지에 가서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저는 이게 말을 사회적 했습니다. 대학 학우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과정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조별 과제도 많은 단과되고 발표 수업도 많은 단과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챙겨가시면은 이런 선배님 같은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했던 연구원 그런 기업과 지금 내가 들어가서 마주한 그 연구원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연구원 네, 뭐 좋아요.
근데 처음엔 너무 좋았죠. 코로나 아. 때문에 취업이 계속 공부도 안 뜨고 힘들었었는데 일단 취업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뻤는데 이제 제가 3개월이 딱 끝나고 이제 수습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 사회 초년생이긴 하지만 회사는 다 싫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싫게 와닿았나요? 일 자체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계속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네. 좀 지루한. 언제 몇십 년 어떻게 이러고 사나 휴가가 언제 생기는 줄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도 퇴근하고 오시고 내일 무슨 수업이 있으시다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취업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연구원 들어가려면? 뭐 딱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부서 바이 부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는 부서는 경영기획부 안에 있는 사업지원실인데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말 그대로 그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정산을 포함해서 서포팅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정산이면은 민감 문제들 많잖아요. 돈 잘못 쓰면 돈 다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당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 업무를 빠르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요즘에는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문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기한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공공기관의 문서 형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본인에게도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현재 직장에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연구 사업 과제를 현재는 뭐 정산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자에 있는데요. 사실 향후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게 연구 사업을 이제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그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PM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 네, 그 PM이 되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네, 멋지시네요. 아닙니다. 이런 약간 사연 같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너무 막막해요. 선배님이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공기업과 공무원 사이에서 고민을 하셨다면 고민을 하셨나요? 그리고 고민을 하셨다면 왜 공기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공무원은 사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거랑 공무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공무원 오래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기는 싫었고 조금 자칫 조금 지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냥 지방 공무원은 어떤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계속? 점이 그런 점이 있었고 사실 저는 어떤 국가의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연구사업 관리라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사이에서 막 고민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그 부분에서 비슷하긴 한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거랑 공무원이랑은 크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 자체가. 그런
인식 있잖아요. 사회에서 공기업이나 이런 연구원에 들어가면은 보통 꿈의 직장에 갔다. 아, 약간 꿀 빤다. 약간 이런 인식이 꿀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긴 하죠. 네. 좋긴 한데 꿀 빠는 건 절대 아니다. 한번 와보세요. 야근합니다.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연봉을 많이 주나요? 네, 행정직 기준으로 일단 연구원은 아니고 연구원은 엄청 많이 받죠. 아, 네.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고 행정직도 네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쵸 뭐 공무원보다는 네 많은 것 같고요. 대기업이랑 초봉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아마 일반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밥 사주시나요? 오늘 먹어요. 아, 좋죠.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면은 화기애애하다고 하셨는데 회식 같은 거는 어떤지. 회식 문화. 근데 요즘에는 점심 회식도 진짜 많이 하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저녁 회식도 이게 정말 부서마다 다르고 그 부서의 부서장이 누구인지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른데 조금 회식을 좋아하시는 부서장들도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가면은 술 근데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강요하는 문화 없고 여가 생활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취업하고 나서도 취업한 이후에 여가 시간을 챙기는 게 더 쉽다라는 인식도 있어서 여가 시간엔 주로 뭘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되게 질문이 조금 되게 안타깝네요. 왜요? 아니 취업하고 나서 여가 시간을 챙겨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요즘에는 여가 시간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면접관들이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취미 여가 이런 거 뭐 하냐. 근데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죠. 네. 사실 근데 보긴 해. 운동 좋아하는 것도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걸 어떻게 잘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뭐 움직이고 약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꾸준히 있었으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약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소하시냐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걸 사실 못 하고 있어요. 퇴근해도 그냥 맞죠. 매일 그냥 집 가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원래 TV 보는 거 좋아해서 TV 프로그램 많이 아직도 맞아요. 네 여전히 많이 잘 보고 있고요. 유튜브, TV 많이 좋아해요. 그쵸. 보고 그리고 원래는 운동을 할 생각이었으나 하지 못하고 그거 저랑 학교 다닐 때부터 약속하던 거 아닌가요? 헬스장을 끊었다가 못 갔다. 아직은 저도 막 특별한 여가라고 할 게 뭐 딱히 없긴 한데요. 지금 아직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찾아보고 있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은 신입이잖아요. 막내인데 나중에 만약에 후배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절대 꼰대 되지 않게. 네. 꼰대 되지 않기가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저는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싶어요. 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들어오면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사실 시스템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바빠 보이니까 눈치 없어 보이는 거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는 선배. 그렇지만 귀찮게는 안 하는. 그 경기가 그쵸. 굉장히 어려웠긴 한데. 예민하네요. 그렇긴 한데. 저 그냥 회사 안에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대학교 시절에는 꼰대가 아니셨나요? 저는 아니었을걸요? 후배들이 오히려 저를 만만하게 봤어요. 선배로서 이렇게 연구원이나 공공직에 취업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뭐 생각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신이 어떤 기관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연구원에 가고 싶은지를 뚜렷하게 조금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달라요. 채용 절차가 조금 달라요. NCS 유형도 다르고 면접 방식도 다르고 중요하게 그 기관에서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방향이 잘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딱 봤을 때 너무 준비할 게 많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조금 좁혀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저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이 사람 닮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멘토나 롤모델. 롤모델.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족인데요. 그 중에서도 친오빠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빠가 운동선수인데 그냥 한 길을 어릴 때부터 쭉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남겨준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길만 간다라는 게 좀 지겨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운동을 했음에도 자신이 사실 힘들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근데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나도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평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나한테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 오빠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인간 김샛별로서의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사실 사람들이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멀리 보라고. 인생을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런 취업난을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언제 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요. 사실 큰 목표는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대학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뭐 회사 나가기 싫다 하긴 했지만 사실 일하는 거 아직까지는 즐겁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퇴근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친구들 자주 만나고 술도 계속 먹을 거고. 제발 네. 좀 끊으세요. 이제. 건강 좀 챙기세요. 네. 전 좋아하는 거 계속 하면서 그냥 인생을 향유하고 싶다? 약간 그렇습니다.